네, 반갑습니다. 셋째 주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양자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렐라이 지인스의 그 복사 법칙에 의하면은 그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렐라이 지인스는요, 여기서 설명했듯이 하나의 어떤 정상파의 형태로 연속적인 진동자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근데 연속적인 진동자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더니만 자연선 영역에서 단파당 영역에서 실험치와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랑크가 아까 여기도 적었는데 플랑크의 양자론이 이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플랑크의 양자론은 이 복사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고전적인 그러한 연속적인 진동자가 아니라 양자적인 진동자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평균 에너지를 일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맥스웰 볼트만 법칙을 따르는데 책에 줄여놓은 것이죠. 101페이지예요. 3-19식 밑에 옆 위에요. 공명자 이러한 우리가 진동하는 진동자의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대입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가지고요. 이 바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 사이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바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좀 유명한 HF를 여기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E에 HF에 KBT 마이너스 E라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질 거야. 이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밀도 논의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F와 T 함수다. 어떻게 됐죠? 아까 전에는 C3성분의 8파이 F의 제곱에 KBT라는 양을 그냥 넣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KBT라는 걸 넣고요. 그냥 여기에 DF가 있었죠? DF를 곱해줬죠. 이거는 NF였고요. 그 다음에 E바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E에 HF, KBT 마이너스 1 해주고 HF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F를 넣어줌으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그 밑에 식을 보면은 이게 지금 3-9식입니다. 3-9식인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프랑크는요. 이러한 흑체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자들, 즉 광자들이 있는 것들이 양자적인 진동자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 밀도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책에 유도되어 있다 그랬고요. 람다에 대한 식으로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렸지 아까도 그렇지만 람다와 어떤 U의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또 이런 식을 해보니까 람다 5성분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HC에 전부 람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DF 대신 아까 뭐였죠? DF 대신 이거를 2분하니까 마이너스 C에 D 람다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게 올라가면 여기 내려간다 이런 의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C3성분의 8파이 F제곱 HF를 해보니까네요. 요거를 다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C3성분의 집에서 해보십시오. 8파이 F제곱에 DF라는 것을 F 대신에 이거 넣고 DF 대신에 넣고 이렇게 계산해보면은요. 여기 HF가 빠졌다는 점. 여기 HF가 있잖아요. 그죠? HF에 DF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볼게요. C3성분에요. 8파이에 그 다음에요. F 대신에요. 람다의 3성분의 C의 3성. 왜냐면 F의 제곱가 F에게 있으니까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H의 람다분의 1. 그죠? 람다분의 1 빼야 되네요. 그 다음에요. C에다가요. 요거 대신 이거 넣어야 되죠. 3다 제곱분의 D 람다 넣고, 그죠? DF 대신 넣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람다 5성분이에요. 여기 람다 3성, 여기 람다 제곱이 람다 5성이 됐고요. C는 한 개 남나요? 그죠? 그래서 8파이 H와 C 한 개 남죠. C 3성 없어지고요. C의 D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분의요. 이 대신에 어떻게 나오죠? 8파이 HC의 D 람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3-20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3-90 고진동수 영역에서, 자, 고진동수 영역에서 여기 F가 이바가요. 요 놈이 이바였죠, 그죠? 여기에 요것이 F의 제곱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F가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얘가 F 제곱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요거보다 빨리 0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가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U의 람다의 T였고요. 여기가 람다였어요. 그래서 레일라의 지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텀 때문에요. 자, 잘 보십시다. F가 커져 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커져 버려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가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감소를 해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값에서 얻었던 이런 식으로 가다가요, 람다가 작아지는, 즉 F가 커지는 영역에서는 다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줄어들죠? 이게 더 빨리 커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커져 버립니다. 그걸 지금 102페이지에 중간쯤에 가보면요, 플랑크가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 양자론을 유도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은 예제 3.3을 보시면은 플랑크 복사로부터, 즉 이러한 에너지 밀도를 갖는 이러한 밀도 분포 함수로부터 스테판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잘 유도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요, 플랑크의 법칙이 레일라의 지인의 그 법칙을 이 영역에서 보강을 했는데요. 이 단파장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는데, 왜? 원래 실제론을 가는데 플랑크 이론이 이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강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스테판의 법칙도 이 프랑크의 법칙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프랑크의 이론이 스테판의 법칙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요,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 토탈, 즉 람다별로 또는 진동수별로 나오는 에너지를 다 계산을 했더니만 뭐였죠? 시그마 T 사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시그마의 T 사성. 자, 이게 스테판 상수였고요. 이것은 그냥 온도였습니다. 흑체의 온도. 그래서
이 에너지의 밀도는요 주어진 temperature의 사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스테판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예제 3.3에서 이 토탈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계수는 4분의 C라고 해놓고요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한다고 U에 람다 T에 이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람다 T에 그거를 람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 토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UT 람다에 람다 T에 D 람다를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계산식을 필요합니다. 적분식인데요. 이걸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수학의 미적분하게 하면은 이러한 식을 2의 x 마이너스 특수한 적분식의 형태입니다. 자, x를 요거를 두고요. 2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x 3성의 dx를 하면은 이것이 15분의 파이 4성이 나옵니다. 이런 상수값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변수를 변형을 시켜가지고요. 변수 취환법을 해가지고 x 대신에 이거를 두고요. d람다를 dx로 변환시켜주고 x 3성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 토탈이 계산했을 적에 시그마 t의 사성이라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수학적으로 그것을 보이는 것이 이제 또 이것을 보이는 것이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학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요. 이 전체적인 현대물리학의 그런 개념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학들은 여러분 뭐 유도를 약간 한다든지 대입을 한다든지 이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수학을 보내서 현대물리학을 뭐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핑계를 붙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그런 건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인 테크닉도 자꾸 훈련하는 것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10분 동안 그 다음에 이 빛의 양자론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4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빛의 양자화와 자 보십시다. 빛의 양자화와 광전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인슈타인이요 상대성 이론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광전 효과라는 것도 하고 많은 물리학 업적을 남겼는데 이 광전 효과라는 저 빛의 양자론이라는 것을 체계화시킴으로 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사실은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대해서는 수여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 다음에 나오는 컴퓨터 효과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공부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컴퓨터 효과는 컴퓨터니 당연히 알아낼 건데요. 사람 이름들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이거는 광전 효과는 뭐라고요? 광하고 전자와 인터랙션인데 그것이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여기 책에 보면은요. 큰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여기는 금속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속판인데요. 여기에 자, 빛을 비출 때요. 빛을 비추지 말고 일단 보십시다. 지금 여기에 전류계가 있습니다. 전류계가 있고 전지를 걸어줬지만 여기에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갈 수는 있죠.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전류계를 달아놨다면 전류계가 가르치는 게이지는 0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좀 긴 파장인 즉 어떤 빨간색의 파장을 이렇게 때려주니까요. 아주 강한 빛을 즉 여러 개의 엄청난 많은 수의 강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려줬는데 여전히 안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파란색 저 파장이 짧은 빛을 때려주니까 얘 바늘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자가 어쨌든 흘러갔다는 말이죠. 바늘이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빛이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나오게 해서 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전자가 금속의 표면만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그죠? 전리만 된다면은 전자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의 빛을 비출 때는요,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전자 한 개를 떼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늘이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요. 자, 근데 이 파장이 좀 더 짧은 파란색의 빛을 보내니까 얘가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슨 양자와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멋지게요. 이 양자화라는 것은요, 알갱이화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요, 비스하면 전자기 파동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파동적인.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지난 주에도 설명을 했죠. 간섭과 회절, 그죠? 이런 현상들은 파동적인 현상입니다. 빛의.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파동적인 성질로는. 근데 놀랍게도 이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아인슈타인은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전자를 한 개 떼내는데 금속판으로부터 이 전자를 한 개 떼내는데 에너지가 10이 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10이 든다고 해요. 근데 파란색은요, 빨간색은 먼저 한 개짜리가 5예요. 파란색은요, 한 개짜리가 10이라고 합시다. 뭐가요? 빛 한 개의 에너지가. 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단 말은 알갱이 되어 있다는데요. 광자가 한 개 들어가가지고 5니까 못 집어내죠. 근데 100개 넣어줬어요. 전체적인 양으로 치면 500개죠. 5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개 떼는데 10이라면 50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안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광자가 들어가서요, 놀랍게도 하나의 전자에 여러 개의 강자가 동시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를 떼내는 데는 한 개의 광자가 한 개 떼내는데 필요한 10 이상의 빛이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많은 광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즉 에너지가 낮은 5를 갖는 광자가 100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걸 못 떼낸다는 거예요. 한 개라도 못 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안 흐르겠죠. 그런데 파란색의 경우는요, 10이란 한 놈이 11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 개를 떼내고도 남죠. 나머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로 갈 것인데요. 그런데 얘는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5만 넣었다고 합시다. 5만. 그러면 해보면 60이, 토탈 60인데요. 500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죠. 그런데도 파란색의 경우는요, 빛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5개의 전자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토탈 에너지를 받은 걸로 생각하면 500대 60인데 나오는 전자수를 따져보면요 0대 5, 0대 5. 그것은 우리가 이 빛의 입자성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즉 양자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존론적인 어떤 파동적인 설명만으로는요 500을 넣었는데 당연히 10을 생각한다면 50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대단한 이론이죠. 그렇지게 우리가 이 책에 보면은 책의 중심으로 보면 여기 나온 전자의 이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Kmax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2분의 1 당연히 질량 곱하기 전자의 질량이라서 이렇게 V 맥시멈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 형태가 될 건데 이거는 E의 VS가 된다. 자, VS는 뭐냐? 스타핑 볼테이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스타핑 볼테이지는요 요거를 거꾸로 두는 건데요, 거꾸로 둬야 됩니다. 왜? 전자공 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거 변화시킨다고 합시다. 요 볼테이지를 변화시키면서 전류계가 0으로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자를 파란색을 넣었다고 해서 넣었는데 전자가 나와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해놔요. 그걸 반대로 해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올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되겠죠. 그럼 전자 너 가지마, 얘는 오지 마라 그러죠. 근데 얘가 만약에 0볼트를 걸어주면 다 갈 겁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운동 에너지가 여기 있어서 나와서 다 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플러스 그걸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그걸 걸어주는 그를 지금 스태핑 볼테이지 측정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아까 거꾸로 그려줬습니다. 그럴 적에 얘가 가서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도 얘는 오지 말라고 얘는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플러스니까 그때에 한 개도 안 오게끔 만드는, 하나도 안 오게 만드는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스타핑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그걸 바꿔주면요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거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전자를 한 개 떼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비춰줬을 적에 여기는 전자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요 전압을 안 들어주면 그냥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가 조금이라도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걸어주면요 운동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못 가게 하고 여기는 오지 마라고 하니까 한 개도 못 가게 될 그런 여기 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천천히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 극을 가지고, 이 극의 구조를 가지고 그때의 그 볼테이지, 즉 여기 전류계의 전자가 전류가 한 개도 안 흐를 때 그때의 우리가 전압을 스타핑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HF라는 여기에 HF라는 걸 넣어줬을 적이에요. HF를 넣어주면요 잠깐만요. 문지방 진동수를 즉 이래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문지방 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H에 F에 트레스홀드라고 합시다. 이거는 인계라는 T
threshold라는 건데요. 이 문지방, 즉 문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진동수만큼 그거보다 더 넣어줘야지 전자함이 튀어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책에 지금 이 개념이 좀 빠졌는데요. 그래서 내가 임사시켜준 요 광자의 에너지는 전자를 한 개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더하기 그 전자에 나오고 나서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에너지 보존에 붙이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자 놀랍게도 잘 보십시다. 책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로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책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책에 F0라 해놨네요. 죄송해요. F0라 해놨습니다. 어디 있느냐면요. 그림 3-15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효과를 듣고 설명해봐라가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책에 있는 그림, 이게 그림 3-14입니다.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수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잘 보세요. X축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인가전압입니다. 여기 제로가 있고요. Y가 광전류예요. 자, 이 광전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전류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류가 제로가 되는 이 전압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스타핑 볼테이지입니다. 전류가 제로죠? 여기가 EVS, 자, 이게 전압이니까 이게 VS예요. 그래서 책에 여기 마이너스 VS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이너스 VS.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반대로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I1이 있고 여기 I2가 있습니다. 당연히 I2가 위에 있으니까,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가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더 이상 전류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내가 5라는 걸 60을 집어넣어서 지게요. 처음에 전압을 안 걸어주다가요. 사실 이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 거죠, 그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니까 얘가 제로가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전압을 자꾸 줄이니까 어떻습니까? 전자가 나온 놈들이 이리로 한두 개 가겠죠, 그죠? 한두 개 가는데 아무리 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5개 이상 못 넘어가죠. 왜냐면요, 5개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자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무리 많이 전압을 걸어줘도 I1은 요만큼, 이거 5라고 합시다. 만약에 여기에 이거를 50을 넣어준다고 합시다. 10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전압에서 좀 올라오긴 오는데 더 빨리 올라오겠죠. 아까보다 더 빨리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10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저 경우라면 아무리 내가 전압을 많이 걸어주더라도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전자는 입력시켜준 광자의 개수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광전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압을 걸어줘도 빵이라는 거예요. 광전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 토탈 에너지가 아무리 500, 1000, 100만이 가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전효과의 제일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B번 그림을 보시면요, Y축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Kmax가 되어 있어요. 뭐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운동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거는 여기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빛의 진동수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빛의 진동수. 빛의 진동수가 어느 이상이 될 때 전자가 나와서 운동에너지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일 낮은 진동수, 그것을 우리가 이걸 임계진동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죠. 임계진동수 또는 이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워크 펑션이라고 그래요. 일함수라고 그럽니다.
문지방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함수라고 합니다. 일함수라는 게 뭐죠? 빛이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전자를 한 개 떼내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을 했다 이런 일함수라고 그래요. 일함수를 H 플랑크 상수로 나눈 게 F0가 됩니다. 왜 임계라고 하느냐? 이거 이상이 돼야지 전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Y축이 Kmax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Kmax는요 빛의 세기 즉 안에 넣어주는 내가 왕자수가 몇 개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뭐와 관계 있다는 말이죠? F와 관계가 있죠. 빛의 진동수하고는 관계합니다. 진동수와 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진동수는 하나의 알갱이의 에너지를 나타나는 거고 여기 H를 곱하면요. 그 다음 세기라는 것은 광자의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개수가 아무리 넣는다고 해서 맥시멈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건 아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106페이지 여러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정리를 해놨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전전자기 이론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전전자기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Kmax와 빛의 세계의 무관한 관계, 즉 양자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 세기를 많이 주면은 전자가 여러 개의 광자를 받아서 운동에너지가 더 늘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현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고전적인 이론은 설명 못 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광전 효과로 이러한 양자적인 이론으로 확립을 시켜서 증명을 하다 보니까 또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양자론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충분히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3.4를 보시면요. 맥스웰이 깜짝 놀라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전자기학의 대부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맥스웰이 파동방정식이잖아요, 그죠? 파동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양자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해석을 못해요. 그 이론을 가지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깜짝 놀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컴퓨터 효과도 마치고 이래서 3장을 좀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진도를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좀 스킵했던 내용들을 집에서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